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건강 가정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오늘 학습 목표는 건강 가정이 뭔지, 그리고 건강 가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나 능력이 길러야 하는지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 가정의 의미부터 볼게요. 건강 가정의 의미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구성원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을 건강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 가정은 실제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건강 가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관계에서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 같은 경우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겠죠. 이 부모 자녀 관계 역시도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해 줘야 되고 또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겠죠. 자, 형제 자매 관계는 실제적으로 선의의 경쟁 관계라고 하거든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더 배우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죠. 자,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역시도 손자녀는 조부모를 존경하고 또 감사를 표해야 되고 조부모도 손자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는 건데 이제 조부모가 손자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가 좋은 건강한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정리했듯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겠죠. 그러려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는 가족을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 하나는 의사소통을 잘 하는 거겠죠.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내리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정보를 잘 주고받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볼게요. 구성 요소 보시면 송신자, 이거는 이제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죠. 수신자, 정보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보라고 하죠. 이제 가정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수신자인 받는 사람은 송신자에게 받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언어적 방법은 어떤 거예요? 언어적 방법은 직접 말로 한다거나 대화, 그 다음에 전화를 한다거나 전화 통화, 그 다음에 편지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죠. 네. 이런 걸 언어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통해서 하는 거.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언어적인 방법 어떤 거예요? 표정. 네 얘기를 잘 듣고 있어. 표정. 진심으로 너한테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나 동작. 그 다음에 자세 등 말과 글이 아닌 언어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걸 비언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겠잖아요. 방해 요인. 자, 첫 번째로 무관심 있어요. 네, 상대방의 정보에 관심이 없는 거죠. 상대방 정보에 관심이 없는 거 또는 무시하는 게 무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신이라는 게 있어요. 불신은 상대방의 정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주의가 있어요. 부주의. 부주의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하는 형태를 부주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적 경청은 뭐냐면 우선 경청부터 생각해보죠. 경청. 경청은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이 듣는 거죠. 주의 깊이 듣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경청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감적 경청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잘 듣는 걸 첫 번째로 뽑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듣기 방법이라면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자,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말하기 방법 중에 보통 우린 너 전달법 써요. 너 왜 이렇게 늦니? 너 왜 오늘도 뭐 친구랑 늦게 왔어? 오늘 왜 성적이 이렇게 요즘 떨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걸 너 전달법을 하고요.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나 전달법 있어요. 나 전달법. 나를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요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상대방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대로 뭐 늦게 왔다든지 이거를 근데 이제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점 상대방이 바라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성적이 떨어졌는데 넌 맨날 항상 떨어지고 맨날 친구를 놀러 다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건데 나 전달법을 하면 네가 성적이 떨어진 걸 보니까 이번에 잘 집중을 못한 것 같구나. 그래서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속상하기도 한다. 이렇게. 근데 앞으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나 전달법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기점으로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가 원하는 거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 전달법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긍정이라는 거는 칭찬이나 지지한다거나 격려한다거나 공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냥 말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 근데 실제로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만약에 불일치하다고 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일치시키는 거죠.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하려면 보통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리액션이나 친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잘 듣고 있어라고 표현하는 거 잘못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는 방법. 이거는 이제 행동과 말하는 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건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의 갈등이라는 부분.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가족은 없어요. 자, 가족 구성원이 이런 상호작용, 사돈 과정에서 욕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겠죠. 서로의 욕구가 다르거나 또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사고에 불만족을 느낀다거나 이런 상태를 가족의 갈등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 문제, 또 가족 구성원의 뭐 세대 차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선생님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역할 기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자는 뭐 설거지, 청소 이런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바깥에 일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고요. 두 번째로 서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에 차이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뭘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뭐 아빠는 고기 먹으러 가자, 뭐 아이들은 뭐 파스타나 피자 먹으러 가자, 엄마는 그냥 집에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기호의 차이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너 왜 이렇게 교복 짧게 입고 다녀? 요즘 이렇게 짧게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니?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짧게 입고 다닌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의 차이.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공부가 밤에 되는 사람,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먼저 그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해 줘야 되겠죠. 내 생각은 이렇고 상대방의 생각은 이렇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인정하는 거죠.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의사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법들을 모으는 거죠. 탐색해 보는 거예요. 자, 뭐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연예인이 꿈이다든가 이러면은 차이가 나서 갈등이 당연히 생기겠잖아요. 근데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게 되고 싶어 하는 거고 부모님은 왜 그걸 아니고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부모의 의견,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얘기를 통해서 선택하고 실천해 보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계획하고 살 건지, 부모는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건지, 언제까지 계획한다면, 어떻게 계획한다면, 어떻게 실천한다면 그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족의 갈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 배운 건 가정에서 건강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